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큰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 제가 영어니까 그냥 영어라고 할게요.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면서 대박을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즘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과의 그런 관계, 갈등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피곤한 거야. 사람이 피곤하다 보니까는 모든 걸 기계화시켜서 무인으로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이거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에서 제법 큰 그런 마트에서 이제 무인 정산기를 이용을 합니다. 무인 정산기를 이제 이렇게 들여놨어요. 본인의 마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 캐시어는 덜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 캐시어가 한 5명 있었는데 무인 정산기 2대를 들여놓고 사람 캐시어는 3명만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돈도 좀 절약이 되면서 그러니까 인건비도 좀 절약이 되면서 시간도 단축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더 많은 이익을 보고자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인 정산기 무인 이런 걸 이제 들여 놓았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몇 달 안 가서 그걸 그냥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그걸 없애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다시 사람을 뽑아서 사람 직원을 그 자리에 뽑아서 앉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훔친다. 사람들이 훔치는 거예요. 무인 정산기에서 이렇게 무인 정산기는 자기가 이제 셀프로 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트릭을 써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다 바코드를 이렇게 찍는 척을 하면서 나중에는 물건을 놓고 다 바코드를 찍는데 나중에는 슬쩍 취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물건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취소가 되었으니까 내가 내야 할 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트릭을 부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손실이 이제 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고객들은 사람 직원을 좋아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사람 직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거를 이렇게 그 물건을 카트에다 올려놓고 물건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직원이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하고 그거를 또 카트에다 올려놓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캐시어 직원들과 스몰 톡을 한다는 거예요. 스몰 톡.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스몰 톡 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트의 직원들과 그 물건을 올려놓고 물건을 계산하고 물건을 담는 1, 2분, 짧은 시간이죠. 1, 2분, 2, 3분 그 시간 동안에 그 캐시어하고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고. 그래서 나이가 어지간히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무인을 잘 할 줄도 모르지만 무인을 한다 해도 캐시어가 해주는 거기에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인으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다 놨는데 무인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무인으로 하는 젊은 사람들은 물건을 훔치고 그것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치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휴머니즘을 느끼는 인간의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휴머니즘을 느끼는 거는 미국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큰 마트 안 가고 동네 슈퍼 가고
뭐 동네 편의점 가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그런 휴머니즘을 느끼고 싶어 하는 인간적인 욕구?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단골이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마트가 훨씬 더 싸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네 마트를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직원들과의 그런 교류? 그런 걸 즐겨하는 이런 것도 없지는 않다 싶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학원을 예로 들면 이제 학원을 하는 교습소나 뭐 학원을 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직원을 선생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 선생이나 아니면 실장 뭐 이런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게 훨씬 돈이 더 많이 나가고 또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데 요구사항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대규모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하는 그런 원장님들은 그냥 사람을 한 명 더 뽑기보다는 프랜차이즈에 들어서 온라인 베이스로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정말 온라인 베이스건 뭐건 이런 자료 없이 혼자 애들을 가르칠 때는 3명만 가르쳐도 벅찬데 이렇게 온라인 베이스로 애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선생님 이거 정확한 발음이 뭐예요? 이거 발음이 뭐예요? 근데 애들은 한번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면 그 다음에 또 물어봐.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건성으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줘도 건성으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안 남는 거야. 그 짓을 이제 서너 번 하다 보면 선생도 짜증이 나죠. 그런데 온라인 베이스의 선생님은 골백 번을 물어봐도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골백 번을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니까 이건 감정 소모가 훨씬 덜한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런 온라인 베이스로 이렇게 할 때는 정말 한 열댓 명을 가르쳐도 좀 바쁘긴 하지만 열댓 명이 앉아있고 열댓 명을 가르쳐도 선생님이 좀 숙련된 선생님이라면 쫙쫙쫙쫙쫙쫙쫙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얻고 또 온라인 베이스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잘 모르는 엄마들은 그걸 싫어해요. 벌써 학원에서 뭐 온라인으로 한다, 뭐 탭을 가지고 한다, 뭐 컴퓨터를 가지고 한다, 뭐 이럴 때 엄마들이 이런 류의 학원을 보면요, 엄마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싫다고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뭔가 모르게 본능적으로 기계로 우리 아이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기계로 그냥 원웨이로 그냥 공부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사람이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건비도 비싸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학의 경우는 매일 하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이제 매일 하는 게 좋은 그 엄마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된 그렇게 인터넷 베이스로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데를 아이를 넣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정말 인간적인 그런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런 거에 굶주려 하고 얘는 정말 이렇게 케어가 필요하다 싶은 애는 이제 과외로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1대1로 가르쳐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게 비용이죠, 비용. 비용이기 때문에 엄마들도 그렇고 뭐 엄마들도 그렇고 뭐 선생들도 그렇고 해서 결국은 이제 프랜차이즈로 인터넷 베이스로 굴러가는 거기를 이제 들여보내는데
거기를 오래 다니면서 쭉쭉쭉쭉 성장을 하는 애가 있고, 한두 달 못 다니고 그냥 그만두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둘의 차이를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런 데를 오래 다니는 애들은 자립성이 좀 있는 애들, 인디펜던트한 애들이 오래 다니고 지가 알아서 하는 애들, 요런 애들은 오래 다니죠. 그런데 뭔가 선생의 정에 굶주려 있고, 뭐 학교에서도 별로 애들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그 충족 못 받은 그것을 충족시키고 싶은데, 학원에 와도 똑같이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 베이스로 굴러가는 이런 데를 다니면 애가 자기도 모르게 학원을 다니기 싫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오롯이 앉아서 사람에게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거죠. 왜? 얘는 학교에서도 사람한테 애정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걔가 그런 본인의 심리를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한두 달 학원을 다니다 보면 학원 다니기 싫다고, 선생님 싫다고, 그 학원 싫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엄마는 아이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또 그만두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더 인간의 정, 뭐 휴머니즘 이런 걸 정말 더 느끼고 싶어 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게 충족이 안 되는 애들은 뭐 선생과의 관계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게 정말 원만하고 이래서 학교만 다녀도 그런 게 충만하게 느껴지는 이런 애들은 그런 온라인 베이스로 굴러가는 이런 학원을 다녀도 충분히 오래 다닐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는 그런 걸 못 받았던 아이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드라이한 이런 인터넷 베이스로 운영이 되는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오래 못 다녀요. 예, 오래 못 다닌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비용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에 관한 문제예요. 비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뭐 학원의 원장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혼자 가르치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세이브 되고, 또 다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사람이 오로지 100% 소규모로 가르치는 학원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데를 원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런 데를 또 보내는 그런 엄마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살짝 정에 굶주린 아이들 아니면 휴머니즘을 정말 원하는 그런 아이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끊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 아이들에게도 문제고 이 선생님에게도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학원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러는 것은 선생님과의 긴 대화, 긴 애정이 주고받음, 이게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걔만 붙들고 그렇게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그 말, 언어, 사람의 대화만큼이나 그렇게 따뜻한,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대타가 있습니다. 대신 대용품이 있습니다. 예, 대용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칭찬입니다. 칭찬. 이 칭찬은 다만 몇십 초, 요것만 해도 다만 몇십 초, 그러니까 길게 대화를 안 해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걔가 학원에 왔어요. 매일매일 학원에서 한 80분 정도 하고 가는 애예요. 근데 학원에 한 80분 정도 하고 가면은
한 선생하고 한 2, 30분은 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애들이 다른 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선생님이 걔한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은 한 5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한테 매일 5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뭐 그것도 뭐 확인학습 시키느라고 뭐 설명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느라고 5분 정도를 쓰잖아요. 그러면 학원 다니기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5분이라도 이 5분 중에 1분 정도를 칭찬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수업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칭찬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너무나 입 바른 소리 뭐 이런 거 딱 봐도 그냥 플래터링 하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칭찬.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칭찬이 되는 좋겠죠. 그러니까 그 애에 대해서 약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선생님이 좋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늘 너무 예쁘네 이런 류의 칭찬이 아니라 어머 너 그 티셔츠가 바뀌었네? 티 어디서 샀어? 티 어디서 샀어? 이거는 그런가? 너 뭔가 그러니까는 뭐 옷을 입고 왔다 했을 때 뭐 틀린 점을 선생님이 딱 발견을 하는 거죠. 아니면 머리를 깎고 왔어. 남학생인데. 그러면 그걸 딱 발견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썰미가 좀 좋은 선생이 좀 더 칭찬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한테 대고 오늘 공부 잘한다. 이거는 진짜 막 입 바른 소리고 이거는 아무도 안 믿고 오히려 이게 장난하나 나를 비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 좀 구체적으로 걔한테만 할 수 있는 칭찬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1분? 아니면 1분도 안 되고 한 30초? 그거라도 그 애한테는 그게 따뜻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대화를 대신할 수 있는, 있는 그 대체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과 관계가 없는, 이 교과 과정과 관계가 없는 스몰 토크를 1분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 교과서와는 관계가 없는 스몰 토크를 1분 정도 해주는 게 좋다. 오늘 뭐 기분이 좀 좋아 보이는데 학교에서 뭐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걔한테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애한테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주는 거죠. 매일. 그러면 걔한테는 이게 1분이라도 이게 정말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그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날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은 시간을 걔를 붙잡고 말을 하지 않아도 걔는 오늘 들어야 할 칭찬 하나를 들었기 때문에 충족이 되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요. 세 번째는 간식이에요. 이거는 진짜 애들이 어릴수록 초딩일수록 더 좋아하는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그 피아노 학원이 제일 좋다는 거야. 그래서 왜 좋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피아노 끝나고 집에 갈 때 항상 사탕을 한두 개씩 주는 거야. 아니 걔가 사탕을 못 먹어봤나? 집에 사탕이 쌓이고 쌓였는데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주는 그 사탕 아니면 젤리 한두 개의 사탕이나 젤리 그거를 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이렇게 받으면서 선생님이 나한테 신경을 쓴다 내지는 그 사탕이 달콤해 그러면 선생님의 마음도 이렇게 달콤한 뭐 이런 느낌? 그 사탕과 선생님을 같이 연관시키면서 우리 선생님은 달콤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입에 넣어주면 정말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예요. 뭔가 맛있는 걸 넣어주면 그것과 그것을 준 사람의 이미지를 동일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식을 줘라. 입에 뭔가를 넣어줘라. 그렇지만 헤비하지 않은 아주 라이트한 거. 왜? 매일매일 어떻게 헤비한 걸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바이트 사이즈 하나 딱 먹고 끝낼 수 있는 뭐 요런 걸 요런 간식을 준다는 거죠. 요런 간식은 특별히 초등학생들에게 더 효과가 있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지금 내가 바빠가지고 오늘 얘네한테 뭐 스몰톡이나 뭐 칭찬이나 뭐 이런 걸 잘 못했어. 만약에 그렇다 싶으면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그 날에 한해서 나중에라도 개인적인 카톡 같은 것을 보내라. 예, 개인적인. 그래서 그 카톡으로 스몰톡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와. 예, 요런. 그럼 선생님이 나에게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 예. 요런 분위기로 간다면 굳이 프랜차이즈 그 온라인 베이스로 돌아가는 이러한 학원을 함에 있어서 그 다니는 애들한테 개인적으로 할당되는 그런 시간의 양이 적더라도 요런 곳을 같은 시간의 양이라도 요런 곳을 겸비해서 그 애하고 이렇게 그 애하고 매일매일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정이 느껴진다. 정이 느껴진다. 같은 양의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같은 양의 뭐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 이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이들은 선생님과 마치 깊은 대화를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정을 느끼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좀 잘 되다가 점점 이제 애들이 나가는 케이스가 뭐냐면 초창기는 온라인 베이스로 돌리는 이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없으니까 마치 1대1 과외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돈도 적게 내고 1대1 과외처럼 해줘서 막 좋은데 나중에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점점 자기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이제 짧아지고 이렇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학원 다니기 싫어. 학원 다니기 싫어졌어.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런 프랜차이즈 형식의 이런 온라인 베이스로 가는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느낌은 좀 드라이한 느낌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열심히 하는 느낌은 아니라 좀 드라이한 그런 느낌으로 가면서 요것을 꼭꼭 잊지 않고 해주자 이거죠. 예. 구체적인 칭찬, 그 다음에 교과 과정과 관계없는 그날의 스몰 톡, 그 다음에 바이 사이즈 형식의 간식, 애가 집으로 갈 때, 그러니까 중간에 주지 말고, 애가 집으로 갈 때 바이 사이즈 정도의 간식,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바쁘고 이래서 이런 걸 잘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집에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이후라도 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카톡으로라도 그 아이와 좀 개인적인 이런 개인적인 스몰 톡 같은 그런 톡을 나누면 비록 적은 시간을 들였지만 그 아이한테는 정이 느껴지고 그 아이는 정을 느끼고 이렇게 그래서 이 학원이 더 좋아지고 물론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의 기본 베이스는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는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하나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본인도 이해를 못하고 뭐 애들을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그냥 립 서비스 해봤자 그게 얼마나 가겠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갖춰야 할 이거는 이미 갖춰놓고 실력을 비롯해서 이런 걸 갖춰놓고 이런 다른 선생님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랜차이즈
형식의 온라인 베이스로 학원을 운영하는 그러한 원장님들이라면, 예,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류의 것을 루틴처럼 까먹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예, 반드시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무인으로 된 이런 게 너무 많고 해가지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교류하는 게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학교에서는 옛날 선생님들은 애한테 엄마처럼 잔소리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학교 선생님한테도 그런 정을 느끼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하도 고소 고발이 많으니까 학교 선생도 애들하고 교과 과정 이외의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인간적인 그런 게 충족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학원에서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선생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 봐야, 예, 그 아이들의 마음이 허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그 학원을 오래 다닐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기계화된 이런 것을 멈출 수는 없죠. 멈추게 할 수는 없죠. 모든 게 돈 문제고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온라인화하고 기계화하고 무인화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정도, 이 네 가지 플러스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가 더. 이건 뭐냐면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요것도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나,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중고등학생 애들도 남자애들을 저는 많이 가르쳐서 그런가 어깨를 톡톡 이제 뭐 해주고 이러면 왜 나 만져요? 뭐 이러는 애들은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자, 아유 착한 녀석, 뭐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어깨도 툭툭 해주고 뭐 이런 거를 기분 나빠하는 그런 남자애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스킨십이 정말 사심이 없는 정말 사랑의 스킨십이라면, 그것도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래서 선생이 좋으면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 5가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칭찬, 그 다음에 스몰 토크, 그 다음에 간식, 그 다음에 개인적인 카톡, 그 다음에 스킨십, 네, 요 정도. 요 정도를 매일매일의 루틴처럼 하고 이렇게 겸비를 하다 보면은, 다른 학원보다는 애들이 길게 오래오래 다니는 그런 학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